욕먹는다는 걸 알면서도 왜 사람들은 연애 프로그램에 나오는 걸까요? 나는 솔로에 나오면 자신들의 행적이 사사시 파묘가 되고 조리돌림을 당하기도 하고 커뮤니티에서 밈이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계속해서 지원을 하면서 나오고 있습니다. 정말 이들은 사랑을 찾기 위해서 이 모든 것들을 감내하는 걸까요? 아니면 어쩌면 자기가 옳다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 여기에 나오는 걸 수도 있지 않을까요? 오늘은 나는 솔로 30기 출연자들을 통해 왜 인간은 연애 프로그램에 나오고 싶어 하는지 그 숨겨진 욕망을 한번 해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나는 솔로 30기가 6화 정도까지 방영이 되었습니다. 자, 그걸 보시면서 조금 출연진들의 말도 안 되는 행동에 분노도 하고, 한편으로는 우리 모습 같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왜 저러나 싶어서 욕하고 싶기도 하고, 여러 가지 감정이 드실 것 같은데요. 자, 그런 측면에서 여러분께, 그리고 출연진 분들과 또 저 자신께 한번 질문을 해보고 싶습니다. 뭐냐면, 이렇게 욕먹는 거를 알면서 욕이 왜 나오는 걸까요? 안 나오면 욕 안 먹을 수 있잖아요. 그쵸? 그리고 우리 정수님이 이번 찜질방 데이트에서 했던 말처럼 여기 나오면 욕 먹는 거 피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때로는 굉장히 심각한 그 욕을 먹고 이제 각종 뭐 커뮤니티나 아니면 유튜브에서 조리돌림을 당하고 속된 말로 이제 치욕을 겪는단 말이죠. 그럼 이제 왜 그 치욕을 이제 감내하면서까지 여기 나올 필요가 있냐는 것이 저희 일반적인 사람들 생각입니다. 그래서 저처럼 이제 겁쟁이나 아니면 여러분들처럼 뭐 여러 가지 다양한 이유들로 인해서 출연을 이제 고민하다가 안 하시는 분들이 많죠. 그렇다면 이들은 왜 이걸 알면서 출연을 결심하게 되는 걸까요? 이번 시간에는 30개를 기준으로 각자의 출연 인물들이 왜 결심을 하게 되는지 그 무의식적인 욕망을 제가 한번 추측을 해보려고 하고요. 그리고 통틀어서 이러한 연예 프로그램에 출연하고자 하는 사람들의 심리도 한번 같이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자, 순서대로 진행을 해볼게요. 자, 가장 먼저 영수아재. 자, 왜 출연을 했을까요? 그가 인터뷰 때 했던 내용과는 상관없고 그가 방송상에서 꾸준히 보여준 모습을 기반으로 추측을 하게 되면 그는 자기가 살아온 방식이 문제가 없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서 나왔다고 보는 것이 더 정확할 것 같습니다. 제가 거듭해서 이 영수아재를 얘기할 때 완전히 두 사람이 똑같진 않지만 유사하다고 보는 사람이 27기 영수아재예요. 예, 이 두 사람 모두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렇게 변화하지 않아요. 그렇게 바꿀 생각이 없어요. 그러니까 난 잘났어, 나 혼자 살겠다 그런 것이 아니라 27기 영수아재도 그렇고 30기 영수아재도 사람을 만나고 짝을 고르며 내가 누군가를 선택하는 방식에 이미 어느 정도 정해져 있어요. 그 틀에서 벗어나지 않아요. 뭐 이 조각방 아저씨도 조각장이나 클럽이나 해가지고 당시에 욕을 많이 먹었지만 어쨌든 그거는 대한민국에서 허용되는 방식이에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소문에 따르면 뭐 30기 영수도 뭐 비슷한 일들이 있었다고 하는데 뭐 그건 소문에 불과하니까 우리가 확정을 말할 수가 없지만 이 두 사람은 이미 내 방식이 이렇게 정해져 있고 그것이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를 체크하기 위해서 나왔다고 보고 있습니다. 결국 두 사람 모두 상당히 많은 여성들에게 인기를 얻는다는 걸 얻게 되었고 뭐 이때도 마찬가지였죠. 영수는 거의 웬만하면 현숙 지금 이제 4기에 나오실 나는 솔로 27기 현숙을 비롯해서 굉장히 많은 여성들에게 당시에 방송 때 인기를 얻었던 전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거를 27기 영수가 몰랐을까요? 그리고 30기 영수도 지금 자신에게 많은 여성들이 관심을 가진다는 걸 모를까요? 저는 알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그들은 방송 전이나 후나 크게 변화가 없어요. 당시에 저는 27기 영수를 이제 오지게 털었는데 비판을 했는데요. 그럴 거면 왜 나왔어? 라고 했는데 반대로 그것이 목적이라는 걸 생각을 못했던 것 같아요. 무조건 저는 당시에는 방송을 나와서 변화하기 위해서 나온 사람들만 나왔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었던 거예요. 내가 이렇게 살아도 문제가 없네. 내가 이렇게 해도 여전히 많은 여성들이 나에게 관심을 갖네. 그것을 입증하고 확인하기 위해서 다시 한번 동시에 그 과정을 은근히 즐기기 위해서 나온 게 아닐까요? 그리고 두 사람 모두 한 사람에게 꽂힌 특징이 있습니다. 조각방 아저씨는 27기 정숙에게 꽂혔고요. 또 30기 영수는 30기 영자에게 꽂혔죠. 그리고 영자나 정숙 모두 방송상 기준으로 봤을 때 상당히 많은 남성들에게 대시를 받았던 전력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들이 이 영자와 정숙을 욕망한 이유는 이들이 매력적이라서도 있긴 하지만 본인들이 하고 있는 그 게임의 연장선상에서 상대방에게 대시를 한 게 아닐까요? 무슨 말이냐 한다면요. 만약 여기서 정숙이 빵표를 받은 거예요. 아니면 30기 영자가 빵표를 받았다 하더라도 영수가 이렇게 반응을 했을까요? 물론 저는 이들이 의도적으로 저 사람은 내 표를 받았으니까 매력 있는 사람일 거야. 저 사람 선택해야지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진 않아요. 하지만 은연중에 타인이 욕망하는 남들이 욕망하고 있는 바로 그 대상을 이들 또한 욕망하지 했을 가능성을 저는 상당히 높게 보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타인의 욕망을 욕망한다. 좀 거창하고 어려운 말이긴 한데 이런 부분은 정신분석에서 상당히 유용하게 그리고 상당히 오랫동안 다뤄온 태제이기도 하죠. 즉 인간은 뒤져 말하면 자기 욕망이 뭔지 잘 몰라요. 그리고 남의 욕망을 이제 복제하는 거고 마치 자신의 욕망처럼 착각하며 사실 그것이 모든 인간들에게 다 있다는 걸요. 인간은 욕망을 폭탄 돌리게 한다는 말과 비슷합니다. 고유한 욕망은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아요. 그것이 제가 영수도 그렇고 이 조각방 아저씨도 당시에 정숙과 영자를 욕망하는 이유라고 보고 있습니다. 동시에 그들이
이 방송에 나온 궁극적인 목적, 아, 역시 난 괜찮은 사람이야, 역시 난 인기가 있어 라는 걸 입증하는 그 목적 또한 사실은 타인의 시선으로부터 의존하게 되죠. 만약에 저같이 꼬인 사람들이 영수가 이상한 사람이라고 다구를 치면은 영수는 스스로에 대해서 판단할 기준을 잃어버리지 않을까요? 뒤집어 말하면 영수가 괜찮은 사람이라는 거는 나머지 11명으로부터 입증이 되는 거고, 그 11명은 결국 이 세상의 보편적인 미나 연애, 가치 있는 사람, 매력적인 여성에 대한 가치관을 공유하고 있다는 전제에서 일어납니다. 만약에 영수 빼고 전부 나무 11명이 전부 다 여자야. 근데 다 레즈비언이에요. 영수 쳐다도 안 보겠죠. 그럼 영수는 의아하게 생각할 겁니다. 내가 정말 매력적인 사람이 맞나? 비록 레즈비언이 할지라도 나한테 관심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하겠죠. 즉 이미 우리는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 어떤 가치인지를 타인에게 맡겨두고 산다는 말과도 유사하기도 합니다. 기준이 없는 거예요. 처음부터 그런 건 없어. 순수하게 매력적이다, 순수하게 괜찮다는 기준이 없고, 그렇게 이 둘은 그 외에 다른 출연진들, 그 이전의 기수에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괜찮은 사람들이 여기 왜 나온 거야 싶은 사람들은 계속해서 그것을 타인으로부터 인정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굴러가는 그 사이클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유지하기 위해서 나왔다고 보는 지점이기도 합니다. 자, 그 다음 영화제는 여기 왜 나왔을까요? 자, 영화제의 집요한 특징이 있죠. 바로 뭐다? 자, 우리 나는 솔로 29기 영철화제처럼 집요하게 상대를 테스트합니다. 그러다가 지금 영수한테 한 대 얻어맞고 지금 두 사람이 지금 상당히 사이가 위태위태하고 간당간당한데요. 자, 영호는 그러면 영숙이 자신을 테스트하면 할수록 상대방이 실망한다는 걸 알면서도 멈추질 못해요. 그리고 동시에 저는 영호가 그러한 자세로 스스로를 바라보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자, 영수아재는 본인이 옳다고 확신을 해요. 그리고 그 확신을 다시 한번 불안해하면서도 그것을 반복하기 위해서 여기 나왔다면요. 제가 느끼고 있는 영호아재는요. 테스트하는 그 과정 자체에 의미를 줄 수가 있어요. 즉 사랑이라든가 짝을 찾는 것이 목적이라기보다 그 짝을 찾으면서 내가 테스트 받고 또 내가 누군가를 테스트하는 것, 그것 자체가 욕망일 수도 있다는 거죠. 단순히 짝을 찾기 위해 짝이 아닌 짝을 찾으면서 오고 있는 관계의 우위나 관계의 열의, 그리고 거기서 오는 치열한 수싸움들, 권력 싸움들, 반짝이, 테스트,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어디까지 이 사람이 청구장을 매겼을 때에도 반응이 하는지 안 하는지, 아니면 내가 영숙이 보고 있는 앞에서 다른 사람을 선택해도 이 사람이 반응하는지 안 하는지, 어떻게 나오는지를 극한으로 테스트하려고 하고, 그리고 그 테스트 과정에서 흔들리면서도 여전히 자신에 대한 마음을 내놓지 못하는 모습을 보면서 아, 이것이 사랑이 아닐까? 이 사람이 이렇게 해도 날 좋아하네? 라고 확인하려는 심리가 아닌가 그렇게 보고 있고요. 그리고 동시에 그가 집요하게 이렇게 확인을 하려고 한 이유는 자신이 이때까지 받아왔던 연애라든가 사랑이라든가 그 관계가 정말로 진실한지에 대해서 확신이 없기 때문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동시에 그는 이번 나는 솔로라든가 각종 연애 프로그램에 출연하면서 다시 한번 이전에 늘 해왔던 그 테스트를 또다시 반복하는 거죠. 내가 이번 나는 솔로에 나오게 되면 어떤 모습을 내가 보여줄까? 내가 이 테스트에 통과할 수 있을까? 즉 이미 영호는 자기도 모르게 남 PD 혹은 시청자들과 게임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 게임을 하면서, 그리고 게임 속의 게임, 영숙과도 계속해서 게임을 하고 있는 거죠. 그것이 29기 영철과의 차이입니다. 영철의 테스트는 자신에게 맞는 여성을 찾기 위하여 굉장히 극도로 까다롭고 어떻게 보면 일방적이라 할 정도로, 자기중심적이라 할 정도로 그 기준을 집요하게 적용을 해서 다 쳐내버리고 내가 원하는 것만 갖겠다고 하는, 어떻게 보면 아집에 가까운 모습을 한다면, 영호는 테스트를 해서 그 테스트에 상대방이 분노하면서도 여전히 나에게 마음을 표현하는 것을 보면서 이 사람이 진심인지 아닌지를 확인하는데 목적이 있다고 보고 있죠. 그리고 지금은 더 나아가서 진심을 확인하더라도 여전히 테스트를 멈추지 못하고 있고, 그것은 어느 순간 테스트를 하는 것이 목적이고 그것이 재미가, 속된 말로 이 재미 들렸기 때문에 계속해서 그는 게임을 하는 것이 목적이 아닐까라고 보는 지점이기도 합니다. 자, 그리고 이러한 게임은요, 상철과 좀 달라요. 비슷하면서도 달라요. 상철은요, 이 방송이 나와서 얻는 게 없어요. 뭔가를 얻으려고 나온 사람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가 순수하게 나왔냐? 그건 아니에요. 그의 삶 자체가 이미 뭘 그렇게 무겁게 살아? 뭘 그렇게 진지하게 살아? 그냥 재밌게 놀면 그만이지. 뭐 규정? 원칙? 법? 뭐 그런 게 중요한가? 내가 처벌받지 않는 한에서, 내가 위법이지 않은 한도 내에서 그냥 재밌게 놀면 되는 거 아니야? 라고 해서 그는 첫인상을 4명을 다 선택을 하고 열심히 그거를 올렸다 뺐다 집어넣었다가 하면서 재밌게 놀고 있죠. 그리고 그가 영숙에 대해서 대하는 태도라든가 전적인 느낌은 상철이 정말로 영숙을 얻기 위해서라기보다 그렇게 꼬시는 그 과정을 약간은 즐기고 있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좀 해봤던 것 같습니다. 그가 특히 4화 땐가 5화 때 이런 식으로 슬며시 눈치를 보면서 순자를 데리고 가는 것을 포함해서 말이죠. 그 이미 상처를 알고 있지 않았을까요? 순자가 영수랑 잘 되고 있고 순자의 마음속에 영수가 있으며 내가 이렇게 하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자칫하면 오해를 받을 수 있다. 남의 여자 뺏는 거 뭐 재미 들린 거 아닙니까? 라고 오해를 할 수가 있다는 생각을 본인이 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슬며시 눈치를 보고 있는 게 아닐까요? 보통 일반적으로 대화를 할 때 눈치를 안 보잖아요. 난 얘가 마음에 들어. 근데 뭐 얘가 딴 사람이 또 마음에 들어 하네? 뭐 그게 중요해? 내가 가서 대화 신청하면 되지. 라고 대체로는 모두가 보고 있는 앞에서 그냥 데리고 호출을 한단 말이죠. 이렇게 순간적으로 상철이 눈치를 보는 거 보면서 어쩌면 상철은
테스트를 즐기고 있는 영어와는 좀 다르게 여러 가지 상황들을 거쳐서 내가 이 여자를 속된 말로 이제 꼬시는, 그러니까 꼬신다는 게 막 그런 성적인 그런 의미가 아닌 이 사람이 날 좋아하고 플러팅하고 약간 이 야릇한 그 분위기, 그것들을 살짝 즐기면서 이 사람이 날, 그쵸? 내가 성공적으로 유혹을 했을 때 그 느낌을 약간은 즐기는, 인생을 조금 이제 풍요를 즐길 줄 아는 사람이지 않을까, 그렇게 보는 지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상철이 은근히 잘 놀아요. 은근히 보면은 사람들 대할 때 막 우리 영철처럼 오그라들고 그런 느낌이 아니라 은근히 여자를 딱 그 대했을 때, 그 순자랑 대화했을 때도 마찬가지로 어떻게 말해야 되고 어떻게 해야 내가 상대방과 대화를 시작할 수가 있고 어느 부분을 찔러야 될지를 은근히 되게 잘 알아요. 그래서 제가 상철이 되게 연애 경험이라든가 뭐 소개팅 같은 걸 포함해서 뭐 헌팅이라든가 이런 것도 좀 해봤을 것 같고, 여러 가지 면에서 사람이 좀 되게 유연하고 유들유들할 것 같아요. 은근히 노는 것도 좋아할 것 같고요. 제가 그를 거듭해서 풍요남이라고 부르는 이유이기도 하면서 영어와 차이가 있다고 보는 지점이기도 합니다. 그렇게 이 두 사람을 비교하면 영어와 상철이 똑같이 상남자 같지만, 영어는 영숙을 얻으려고 하고 상철은 영숙을 살살살살 꼬드겨서 자기 쪽으로 넘어가는 게 하는 게 목적이지 않을까라고, 두 사람의 행위 방식이 미묘하게 비슷하면서도 똑같이 영숙을 욕망하면서도 다른 이유라고 보고 있어요. 그럼 이제 상철은 여기 왜 나왔냐? 나는 솔로에 뭐 1차적으로 생각하면 우리 26기 영수가 말했던 것처럼 뭐 DM 받으려고 뭐 그럴 수도 있겠죠. 많은 여성들이 또 자신을 보고 연락할 수도 있으니까. 근데 상철은 제가 느끼고 있을 때 나는 솔로에 나오나 안 나오나 내가 욕을 먹든 안 먹든 그렇게 크게 나한테 상관이 없다. 어차피 나는 나와도 달라지는 게 없고, 여기 나와서 어차피 여자들 만나는 거나 밖에 나가서 만나는 거나 뭐 그게 그거지 뭐 별 차이 있나? 정말 진짜 뭐 세무사라든가 뭐 그런 걸 홍보하기 위해서 뭐 그런 것도 있겠죠. 근데 그게 메인은 아닌 것 같아요. 나는 어떤 경우가 있어도 욕먹지 않을 자신이 있어. 이상하게 튀어갖고 또라이 취급을 안 받을 자신이 있어 라는 자신감과 플러스 뭐 4박 5일 동안 재밌게 여성들과 함께 풍요를 누려보지 뭐, 그 마음이 진짜 크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그 나는 솔로의 본질적인 목적, 연애를 해서 결혼을 한다, 그거과는 조금 차이가 있죠. 왜냐하면 상철은 은근히 결혼에 대해서 말을 할 때, 특히 현숙과의 데이트 장면에서 말을 뭉개버려요. 3화 때 나온 장면들 보면 정말로 결혼 생각이 있다면 어느 정도 현숙처럼 저는 조건까지는 아니더라도 깊이 따지고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 없진 않다고 생각합니다. 생각해보니까 나도 현실에 몰렸네. 나도 언젠가는 결혼해야 되는데 라고 말이죠. 마치 자, 환승연애 4에서 우리 현지 씨가 전 남친인 이제 승용 씨에게 야, 너 결혼해야지, 다시 나랑 같이 하자 라는 말에 순간 흔들렸던 것처럼, 정말로 진심으로 결혼에 대해서 생각을 하게 된다면 현숙이 이런저런 조건을 막 따다닥 따지는 그 말들에 대해서 쩔려 할지라도 초반에는 어느 정도 솔깃하거나 뭔가 구체적인 말을 내놓으려고 했을 거예요. 근데 상처는 끝끝내 지금도 마찬가지고 영숙이 이순인이 뭐니 하면서 그 과정에 대해서만 열심히 얘기를 하고 있지, 정말 내가 그 사람을 만나서 무엇을 할지에 대해서는 끝끝내 말하지 않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그 다음 사람 좀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그렇게 상철과 영어에 대해서 정리를 해봤고요. 자, 그러면 영식 아저씨는 왜 나왔을까요? 어쩌면 여기서 정말로 결혼을 생각하는 사람은 영식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헤어진 지 2개월이나 3개월 뒤에 나갔고 조금 불안불안하긴 한데요. 정말 결혼 그 자체만 놓고 봤을 때 내가 일정 조건 이상이만 하면 난 그냥 고를 하겠다. 난 영자한테 계속 고를 할 거고, 되든 안 되든 최대한 이 사람과 맞춰봐서 진짜 진지하게 결혼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저는 영식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영식의 이런 행동은요, 약간 좀 묘하긴 해요. 보통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연애결혼, 즉 너무 좋아해서 두 사람이 도저히 결혼이 아니면 두 사람을 더 이상 묶어놓을 수 있는 게 없어 라고 해서 결혼을 한다는 느낌보다, 결혼이 먼저 앞서고 그 결혼에 맞추어서 약간은 조금 상대방을 꽉 붙들고 웬만한 것들은, 사소한 것들은 다 쳐내버리는 경향이 있지 않을까. 그래서 영자가 중간에 데이트를 하면서 막말을 하고 짜치는 행동을 했을 때 영식이 그냥 무던하게 넘겼던 이유도, 내가 정한 그 선 내에서만 일어나게 된다면 나는 크게 신경 안 써. 말 그대로 결혼이야 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 없진 않다고 생각을 해요. 그것이 우리가 그가 뭐 씨들도 그렇고 로버트라고 AI 같다고 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정말 AI와 인간의 특징은요, AI는 모든 사람들을 모든 케이스들 다 겹쳐버리거든요. 그 중에서 공통적인 패턴을 찾아가지고 얘기하는 것이 AI예요. 근데 인간은 그 중에서 특정한 패턴만 갖고 있어요. 그래서 유튜브나 이런 데서 AI 따깍따깍 날먹 뭐 이런 말들이 많이 나왔는데, 뭐챗 GPT라든가 제미나이라든가 자, 이런 것들이 힘을 이제 잃게 되거나 어느 정도 한계점이 보이는 이유가 바로 이 부분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공통된 패턴들을 따라가다 보면 정말 막상 특정한 케이스의 사례에 적용이 안 돼요. 저도 이제 방송을 하거나 그럴 때 AI의 도움을 많이 받긴 하지만 핵심적인 내용이라든가 중심적인 내용들은 다 제가 해야 되거든요. 그거를 정리하고 조금 다듬어주는 게 AI 역할이지, 처음부터 AI 보고 다 짜달라고 하면요, 어느 순간 그 채널이 성장이 안 돼요. 왜냐하면 구글 AI가 잡아내요. 유튜브 A가 잡아내서 얘는 지금 날먹을 하는 애다라고 해서, 그럼 굳이 우리가 얘를 왜 키워줘야 돼? 날먹을 하는 애들은 많은데 라고 해서 일정 이상은 빠르게 키워주는데 그때부터는 다른 애를 또 갈아 끼워요. 그게 더 구글 입장에서는 뭐 광고료 이런 것도 안 줄 수가 있고 훨씬 더 그게 편하거든요. 근데 반대로 이제 개성을 싣고 하는 애들은 이제 브랜드라고 해서 유튜브 측에서
어느 정도는 좀 살려주려고 해요. 그게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왜 영식과 AI가 서로 유사한지 거기 너무 보편적으로만 행동을 하는 거죠. 너무 무난하게. 너무 둔감한 듯이 행동을 하고 있고 오히려 그것이 물 밑에서는 조금씩 물이 끓어오르고 있는데 영식은 그걸 눈치를 못 채고 영자님 비슷해 괜찮아 여러 가지 면에서 열심히 살았네 뭐 조건도 비슷하고 괜찮네 라고 가볍게 생각했다가 이제 6화 때 영자가 이빨을 드러내는 순간 이제 기겁을 하면서 뭐야 이게 이런 사람이었어? 라고 하면서 다른 사람을 선택하게 된 이유이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영식이 정말로 결혼감을 찾으러 나왔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결혼을 위한 결혼이 아닌 어느 정도 괜찮기만 하면 나머지는 다 난 신경 안 써. 이런 마인드로 나왔는데 오히려 그것이 지금 이 방송의 다른 출연진들, 여자 출연진들과의 호흡은 더 맞지 않게 되는 결과가 된 거죠. 제가 이해하고 있는 영자는 조금 더 적극적으로 마음을 표현하길 바라는데 영식은 오히려 마음을 표현하는 게 왜 내가 굳이 그렇게까지 해야 되나? 이미 두 사람이 호흡이 잘 맞고 같이 데이트하고 그럼 된 거 아니야? 라고 안일하게 생각했다가 어그러진 게 아닐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 영철 아저씨. 영철 아저씨는 왜 나왔을까요? 자, 저번 동영상에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저는 영철이 무의식적으로 욕을 먹는 상황을 만들기 위해서 나왔다고 보고 있습니다. 즉, 조금 더 보편적인 케이스로 따지면 나는 솔로에 나오고자 하는 목적이 정말로 짝을 찾기 위해 나왔다기보다 짝을 찾는데 방해가 되고 불편하고 뭔가 이질적이고 내가 뭔가 이상한 거 아닌가? 내가 뭔가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 그거를 직면을 하고 그것을 정면과 대결하기 위해서 나온 케이스라고 보고 있죠. 근데 문제는 이런 케이스들은 이제 역으로 또 손깍질 당합니다. 아니 그런 거는 본인이 혼자서 뭐 심리 상담을 받든 밖에 나가서 뭐 소개팅을 하든 알아서 하시고요. 왜 방송상에서 이렇게까지 하는 겁니까? 라고 욕을 먹을 수가 있고 실제로 영철의 그런 모습에 대해서 지금 많이 6화 때 기준으로 찜질방 데이트의 장면을 기준으로 많은 분들이 비판을 하고 있는 지점이기도 하죠. 자, 광수 아저씨는 왜 나왔을까요? 자, 우리 불독처럼 상당히 귀여운 외모를 갖고 있는 광수 아저씨. 저는 광수 아저씨가 이런 말하면 광수님께 좀 미안한 얘기인데요. 아무것도 하지 않기 위해서 나왔다고 보고 있습니다. 아니 그 옥순도 선택을 하고 나름대로 적극적으로 뭔가를 한 것 같은데요. 그게 무슨 말입니까? 30기 광수를 이제 얘기하기 위해서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은 분이 누구냐면 나는 솔로 22기 광수예요. 둘 다 공대생 출신에 좀 둥하기도 하고 좀 무던한 특징도 있죠. 그리고 생각보다 감정적으로 기복이 심하지 않기도 하고요. 근데 이 광수가 저는 이제 역대 최고의 빌런이라고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빌런 짓을 해서 빌런이 아니라 말을 굉장히 함부로 했어요. 대표적인 경우가 나는 솔로 22기 8화 때 자, 우리 괴팍한 영숙에게 이거 모니카 벨리치 그 담배 물고 있는 그 장면 그 여자 같아 라고 우리 영자한테 결국 말하면 결국 유흥가에서 일하는 여자라는 말이거든요. 그게 그 영화의 내용이 그래요. 그 모니카 벨루치가 이탈리아에서 담배를 여자가 딱 물었을 때 누군가가 담배를 딱 붙여주는 그 장면이 나오게 되는데 이거 자체가 이제 그 당시에 그런 진짜 갈 곳 없는 한 여성의 비참한 몰락을 상징하는 장면이기도 하거든요. 자, 그러면 22기 광수는 왜 그런 말을 했을까요? 그리고 제가 왜 광수를 갑자기 뜬금없이 30기 광수를 얘기할 때 이 사람을 얘기하는 걸까요? 이거 자체가 저는 광수가 단순히 이제 빌런이라는 것보다 본인의 안에 그 테두리가 있고요. 그 테두리에 맞지 않은 것들은 전부 다 이런 식으로 난 쟤 이해 못하겠고 쟤 뭐 그냥 공등가에서 일하는 여자 아니야? 라고 비판을 아주 자연스럽게 그것도 같은 방을 쓰고 있는 영자 앞에서 툭 얘기할 수 있는 이유라고 보고 있습니다. 저는 광수 또한 비슷한 방향이라고 봐요. 딱 정해져 있어요. 그 테두리 안에서만 움직여요. 노력을 한다 할지라도 그 테두리 이상으로 옥순을 얻기 위해서 뭔가를 하진 않아요. 잘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광수가 옥순에게 말을 건 적이 몇 번이나 있나요? 딱 한 번 있죠. 광수가 옥순에게 어필하기 위해서 정말 다른 출연진처럼 속된 말로 눈물의 똥꼬쇼를 한 적이 있나요? 우리 정숙처럼 가가지고 먼저 가서 대화한다거나 나 데이트해보고 싶다 한다거나 거실 옆에 있었을 때 나 당신 마음에 들어요 라고 한다거나 그런 장면이 있었나요? 제가 이해하고 있는 광수는 딱 이 방송이 자신에게 주어진 그 기회 내에서만 움직이고 있거든요. 동시에 저는 그것이 광수의 목적이라고 보고 있고 그것은 22 광수도 마찬가지였어요. 동시에 이 테두리를 갖고 있는 사람들을 찾고 있는 거고 이 테두리 내에서 각자가 움직일 수 있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합리적이고 기계적이라고도 볼 수가 있겠죠. 그 움직임을 공유할 수 있는 사람을 찾기 위해서 나왔다고 보고 있고 그래서 저는 광수가 아무것도 안 하기 위해서 정확하게 말하면 아무것도 안 하고 있지만 그 아무것도 안 함을 함께 공유할 수 있는 사람을 찾기 위해서 나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광수는 소극적인 게 맞아요. 사실은요. 이때도 영자가 마찬가지였죠. 22기 영자도 광수가 잘 됐는데 그것도 마찬가지로 영자가 광수 안에 있는 그 바운더리 내에서 그 바운더리를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들어와서 똑같이 같은 궤적을 그렸기 때문에 저는 두 사람이 이어진 게 아닐까라고 보고 있는 지점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광수가 그토록 찾고자 했던 여성이기도 하고요. 그렇게 본다면 좀 광수와 여러분들이 22기 광수를 통해서 30기 광수를 이해할 수 있는 왜 그가 분량이 이렇게 적은지 단순히 그가 불독같이 귀여워서가 아니라 그가 이미 행동을 그렇게 해야 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비중이 작을 수밖에 없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옥순에게 굉장히 마음에 안 들 거예요. 단순히 외적으로 뭐 마음에 안 드는 수도 있고 뭐 다른 이유로 성격이 마음에 안 들 수도 있지만 옥순은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모를 거예요. 광수라는 사람 앞에서
이 사람은 계속 데이트할 때도 그렇고 뭐 나한테 설렌다 호감 있다 하지만 그게 정말로 설렌지 호감인지 잘 모르겠어. 설렌다 말할 때 감정이 1이고 평소시에 별로다 할 때도 감정이 1인 것 같아. 뭘 좋아해야 돼 내가? 굉장히 역동적이고 감정의 기복이 심하며 조금이라도 수틀리면 사화때 영철한테 네 사화때죠. 왜 아무도 이 장면에 대해서 얘기를 안 하는지 저는 조금 개인적으로는 아쉬운 부분입니다. 자 이때도 마찬가지죠. 사화때 자 순자와의 대화 시간이 자신보다 길자 혼잣말 계속해요. 혼자 계속 중얼중얼 아 진짜 라고 꼽을 주는 장면이 나옵니다. 영철한테 말이죠. 자 이미 옥수는 이미 빌런이다 아니다 이 사람이 괜찮다가 아니라 이미 빌런 짓을 하고 시작을 하는 거죠. 그런 옥순 입장에서 광수가 마음에 들 수 있을까요? 제가 이해하고 있는 옥수는 자기를 굉장히 재밌게 하고 들뜨게 하고 업다운을 굉장히 많이 시켜줘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약간 22기 광수와 다르게 이런 부분에 있어서 광수는 조금 자기를 업다운 시켜줄 수 있는 여자를 찾은 것 같아요. 근데 실제로 옥순 또한 자기 못지않게 업다운이 잘 되고 있는 사람을 찾은 건데 말이죠. 그런 측면에서 광수와 옥순이 좀 잘 되지 않아 더 나아가서 무엇보다도 광수의 그런 테두리 내에서만 뱅뱅이 도는 그 습관이 여전히 다른 사람들에게도 마찬가지로 어필이 잘 안 되고 있는 건 아닐까라고 보는 지점이기도 합니다. 그렇기에 그가 6화 때 광수가 영숙을 선택한 이유도 혹은 영수를 자신에게 오기를 기대한 이유도 같은 심리이지 않을까요? 자, 그 다음에 우리 영숙에 대해서 얘기를 해봅시다. 영숙은 여기 왜 나왔을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정말로 영숙이 처음에 욕망했던 사람은 영호도 아니고 상철도 아닌 영수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영숙의 심리는 키 크고 좀 약간 잘생긴 남자에 대해서 호감을 품고 있는 좀 전형적인 여성들의 심리와 유사하지 않을까. 나는 솔로 27기 영수에 대해서 꾸준히 호감을 표현했던 영숙과 마찬가지로요. 어떻게 보면 영숙은 가장 이 나는 솔로에서 보편적이면서도 일반적인 그리고 어떻게 보면 좀 진부하다고 할 수가 있는 내가 욕망하는 남자를 찾아서 정확하게 하면 그 남자가 나를 좋아해주지 않을까라고 하는 희망을 품고 이 방송에 나왔다고 보고 있어요. 똑같이 연애를 하고 결혼을 하고 짝을 찾기 위해 나왔지만 방법이 다른 사람들과는 좀 다르다는 거죠. 우리 순자처럼 마음에 드는 사람 있으면 바로 멱살을 탁 잡고 넌 내 남자 임마 이런 것도 아닌 내가 좋아하는 그 사람이 나를 좋아해주지 않을까? 라는 굉장히 고난도의 그러나 포기할 수 없는 그 환상을 실현하기 위해서 이 방송에 나왔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영숙의 이 사랑은 사실 이루어지기가 좀 힘든 부분도 있어요. 왜 그러냐면요. 결국 영숙이 30기 영수 초반에 첫인상 선택을 했던 을 욕망하는 이유는 내가 영수가 정말 좋고 영수를 위해서 내가 뭔가를 내놓겠다가 아닌 이 사람을 통해서 내가 나의 환상을 이루겠다고 하는 아직 자기 자신에 대한 사랑에 갇혀있다고 보기 때문이죠. 그럼 상대편 남자 입장에서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럼 너는 너의 환상을 완성하기 위해서 날 이용하고 있는 거 아니야? 라고 뭔가 애매한 느낌을 갖겠죠. 그것이 제가 좀 비판적으로 짝사랑에 대해서 안 좋게 보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짝사랑이라는 거는 정말로 상대를 좋아하는 것 같지만요. 실제로는 집요하게 자기 자신을 내려놓지 못하는 거거든요. 그 상대가 나랑 맞지 않거나 상대가 나를 좋아하지 않는다는 걸 알면서 물고 늘어진다는 것 자체가 끝까지 나는 상대를 좋아하는 그 환상을 내려놓지 않고 있고 상대가 나를 위해서 그 환상을 이루어줘야 한다는 집요한 자기 고집이 있기 때문에 짝사랑이 성립하는 것은 아닐까. 혹시라도 지금 짝사랑 중인 분들께는 미안한 얘기지만 그렇게 보고 있기도 합니다. 가장 전형적이면서도 어떻게 보면 가장 많이 이 프로그램의 여성 출연진들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동시에 가장 많이 좀 잘 안 되는 케이스이기도 하죠. 그리고 이러한 영숙의 실패는 영숙뿐만 아니라 나는 솔로 25기 영철에게 관심을 가졌다가 된통당한 25기 현숙도 그렇고 당시에 나는 솔로 26기 영호에게 관심을 가졌지만 끝끝내 잘 되지 않았던 26기 현숙과의 사례도 유사합니다. 거의 매 기수마다 나오는 것 같은데 27기에는 27기 영숙님을 또 예로 들 수가 있고요. 28기에도 영수에 대해서 환상을 가졌다가 나중에 코를 한 대 팍 대이고 진실을 깨닫고 한층 성장하게 된 8기 영숙님과도 유사한 부분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는 마찬가지죠. 나는 솔로 29기 현숙님이 영혼에 비해서 짝사랑을 했지만 끝끝내 그 짝사랑이 이루어지지 못한 부분도 있고 거의 매 기수마다 한 번씩 다 나와요. 약간 조금 차이가 있지만 나는 솔로 22기 영호님을 좋아했던 순자님의 비극적인 결말과도 유사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는 나는 솔로 21기 정수님도 마찬가지죠. 자, 제가 거듭해서 상철이라는 사람이 썩 그렇게 좋은 사람이 아니다라고 했고 실질적으로도 이때는 이제 유튜브 하기 전에 이제 제가 DC 인사이드라는 곳에서 글을 썼을 때 상철에 대해서 그렇게 썩 좋은 사람이 아니라고 얘기를 했는데 마찬가지로 정숙도 상철에 대해서 호감을 갖고 덤벼들었지만 자 상철에게 영숙과 서로 뒷대바하는 걸 나중에 이제 깨닫겠죠? 그렇게 해서 끝끝내 사랑이 이루어지지 못한 기억이 있기도 하고요. 자 이는 나는 솔로 20기 순자님이 당시에 영호님에 대해서 짝사랑을 했지만 끝끝내 그 사랑이 이루어지지 못하는 부분과도 유사하기도 합니다. 자 어떻습니까 여러분? 제가 지금 이전 기수들을 거의 매 기수들을 다 하나씩 언급하면서 얘기를 했는데 공통적으로 반복되는 케이스들이면서 공통적으로 반복되는 여성 출연자들의 모습이기도 해요. 즉 인간은 패턴이 있습니다. 이번 30기 영숙님을 통해서 우리가 그 패턴을 슬쩍 들여다보는 시간을 가졌고요. 그럼 그들은 왜 이 패턴 속에서 계속해서 뱅뱅 도냐? 내가 누군가를 좋아하고 있다는 그 감정이 실제로는 그 남자를 위한 것이 아닌 자기 자신을 위한다고 하는
고통스럽지만 끔찍스럽지만 그러나 그 사실을 넘지 않는다면 나아갈 수가 없는 그 사실 앞에서 멈춰있기 때문이 아닐까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잔인하지만 필요한 진실 말이죠. 자, 그럼 이제 정수님은 좀 어떤 케이스일까요? 정수님이 여기 왜 나왔을까요? 자, 똑같은 이제 경찰인데 상당히 다른 모습을 보였던 우리 영원인과 좀 차이가 있죠. 자, 경찰이라고 해서 다 뭐 같은 사람들은 아니니까 그럴 수 있겠다고 치는데요. 제가 이해하고 있는 정수님은 약간은 광수님과 비슷한 케이스가 아닐까 싶습니다. 뭐 그냥 나오는 거지 뭐. 아님 말고. 다만 광수는 집요하게 본인이 갖고 있는 그 틀에서 벗어나지 않으려고 한다면 정숙은 그런 건 없죠. 오히려 틀을 너무 여성스럽지 않게 그냥 뭐 일할 때도 캐리어 들 때 그냥 스레빠 그냥 바로 신고 네 그냥 툭툭툭 가버린 것처럼 어떻게 보면 나는 솔로에 가장 적합한 나는 결혼하러 나왔어요도 아닌 연애하러 나왔고 그것이 결혼으로 연결되면 좋겠어요 부류에 속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정숙이 뭐 이제 또 이후에 화때 어떤 모습을 보일지 모르겠어요. 크게 뭐 빌런 짓도 안 하고 조용조용 담담하게 상처과의 데이트 장면에서 시계만 열심히 보고 그렇게 뭔가 누군가가 날 자기를 좋아하지 않거나 혹은 누군가가 그렇게 재미가 없다 하더라도 막 크게 빌런 반응을 한다거나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영수처럼 옥순처럼 뭘 그렇게 혼잣말해요 중얼중얼이라고 꼽주는 것도 아닌 에이 그냥 안 맞네 에이 뭐 됐어 안 하고 말지 뭐 라고 쿨하게 이렇게 내려놓을 수 있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정숙이 뭔가 고트다 막 공동체를 위해서 뭔가를 희생했다 진짜 멋있다 이런 것까지는 아니더라도 막 빌런 짓은 안 하네. 진짜 중간은 가네. 중간이라도 가는 게 어디요. 빌런이 판치는 이 나는 솔로의 사기관에서 이 정도 모습만 보여도 시청자분들은 아우 감사합니다 구신구신 하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보고 있기도 하고요. 정말 뭐 방송을 하러 나왔다 좋은 모습만 보여갖고 뭔가를 노리겠다 그런 느낌은 저는 덜 받은 것 같아요. 그리고 이런 모습은 사실 우리 나는 솔로 29기 영화제도 좀 비슷하긴 했어요. 다만 영화제는 중간에 나사가 풀려서 굉장히 짜치는 발언을 하거나 쭈구리가 되거나 그런 모습을 보였다면 아직까지 정숙은 지금 정신줄을 잘 붙잡고 있는 걸로 보고 있습니다. 앞에 있는 영숙과의 차이가 뭐냐면요. 영숙은 환상이 있어요. 어떻게 보면 영숙님께는 좀 잔인한 말이지만 그 환상을 내려놓지 못해요. 근데 반대로 정숙은 그렇게 환상이 세지 않아요. 좀 현실적인 스타일인 것 같아요. 만나보고 아니면 그냥 아닌 거지 뭐. 첫인상은 그렇네. 근데 만나보니까 좀 이상하네. 좀 이상하네. 에이 뭐 재미없어 하면서. 오히려 그녀는 스스로에 대해서 그렇게 높게 평가하지 않고 그냥 인생은 사는 거지. 뭘 그렇게 복잡해. 살고 보는 거예요. 물론 이제 자기소개할 때 그럴 때는 어우 뭐 무서워 어떡하지? 이라고 하지만 저는 역설적으로 그 말을 뱉음으로써 자신의 두려움을 떨치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것이 영숙과 정숙의 차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그녀는 삶에 대해서 무게를 갖고 덤벼드는 스타일은 아닌 것 같아요. 자 그럼 우리 순자는 어떤 스타일일까요? 제가 순자에 대해서 계속해서 얘기를 하면서 비교하는 사람은 29기 영자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영숙과는 정반대의 방법으로 그 사랑을 타인을 위하여가 아닌 자기 자신을 완성하기 위하여 타인을 써먹는데 주안점이 있죠. 궁극적으로 순자가 영수를 얻으려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들에게 영수를 얻었다고 하는 승리자가 되기 위함도 있겠지만 궁극적으로는 영수라고 하는 사람을 꺾기 위한 목적도 저는 더 큰 것 같아요. 얘가 안 넘어와? 넘어올 때까지 보자 한번. 덤벼! 라운드 1 시작했어! 영수 한번 네가 넘어오나 안 넘어오나 해보자! 라고 어느 순간 연애라든가 이 결혼이 정말 내가 상대방과 행복하게 살기 위한 게 아니라 자기 존재의 이제 증명의 장으로 돌변을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누군가는 최대한 많은 표를 받아서 의자왕이 되겠다고 하는 것이 이제 목표일 수도 있겠지만 그리고 그것을 공식적으로 프로그래머한 게 솔로지옥 5라고 한다면 지금 순자는 혼자서 솔로지옥 나는 솔로지옥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뒤집어 말하면 그녀는 아직 내가 경쟁에서 이기거나 져도 여전히 나는 나이고 인생은 살아갈 만하다고 하는 것을 놓치고 있는 건 아닐까요? 자신도 모르게 경쟁 모드로 계속해서 돌입하고 일할 때부터도 계속 영자랑 대화를 하면서 은근히 영자를 떠본다거나 화장을 같이 하면서 말이죠. 집요하게 그녀가 경쟁을 내려놓지 못한 이유는 경쟁을 내려놨을 때 본인이 아무것도 아닐까라는 것이 두렵기 때문에 그 사실을 잊기 위하여 이 방송에 나왔고 연애를 하기 위해 나왔고 영수를 얻으려고 하는 건 아닐까요? 영수가 자기를 좋아하지 않아도 나는 나여야 되는데 그거를 생각조차도 하기 싫은 거죠. 그리고 순자는 동시에 나는 솔로 및 그 출연자인 제작진과도 한판 싸움을 하기 위해서 나는 솔로에 출연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암묵적으로 모든 것들을 이제 경쟁의 틀에서 좀 놓고 보고 있는 건 아닐까요? 그리고 그것이 하나의 삶의 틀이 된 거예요. 저 프로그램 나오니까 출연진들 욕먹는다더라. 빌런 돼가지고 쭈구리 돼가지고 이름 없이 사라진다더라. 과연 그럴까? 나는 아닐 것 같은데? 제작진? 니들이 나를 아무리 빌런을 만들어도 내가 그렇게 될 것 같아? 한번 해볼까? 그리고 그것이 그녀가 집요하게 다른 사람들을 끊임없이 신경을 쓰고 의식하며 저 남자가 나한테 오나 쟤한테 오나 내가 두 표 받나 한 표 받나 영수는 내 옆에 있나 아니나 영수의 마음속에 근데 1순위가 누군가 정말 내가 1인가? 난 1위여야지 내가 나인데 혹시라도 내가 1위가 아니면 어떡하지? 라는 생각이 계속해서 사로잡혀 있고 그것이 점점 방송이 되면 될수록 이제 폭주를 하게 되면서 영자가 이제 빌런으로 지금 보이고 있는 것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그는 궁극적으로 영수를 얻기 위해서가 아니라 경쟁에서 승리해야지만 내가
살아있다는 걸 느낄 수 있기 때문에 이 모든 행동을 하고 있는 건 아닐까요? 자, 그 다음은 우리 영자. 네, 현장에서 아주 걸걸하게 우리 여자 대장부로서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우리 영자인데요. 자, 영자는 그러면 이 방송에 왜 나온 걸까요? 저는 영자가요, 소개팅을 이제 100번 정도 하고 잘 안 됐다는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되었을 때 영자는 미세하게 자신도 모르게 확인하고 싶은 게 있었을 거예요. 내가 100번이나 되도록 소개팅을 못한 거는 내 잘못이 아니라 내가 이때까지 만났던 남자들이 다 삐꼬 같아서라고 말하고 싶지 않았을까요? 그래서 나는 솔로, 즉 101번째 소개팅을 하면서도 나는 문제가 없어. 나는 내가 아무 문제가 없네. 단지 상황이 안 좋아서일 거야. 그리고 내 방식은 내가 살아왔던 그 방식대로 하게 된다면 이번에는 내가 짝을 찾을 수 있을 거야. 라고 하는 미묘한 그 고집을 실현하기 위해서, 자신이 옳다는 것을 다른 방식으로 증명하기 위해서 이 방송에 나온 건 아닐까요? 그리고 그 태도가 여전히 마찬가지로 영식과의 데이트 장면에서 튀어나오게 되었고, 그녀는 자신도 모르게 자신이 미끄러졌던 바로 그 상황을 또다시 만들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이제 물러설 새가 없을 거예요. 남자가 문제야. 아니, 저 소개팅한 사람이 뭘 몰라서 그래. 물론 마음은 깊은 한 구석에서는 어쩌면 내가 모든 것들을 나의 중심으로만 생각한 나머지 영식과 같이 나를 받아주신 사람을 내가 오히려 우습게 여기고 그들을 막 갈구고 내리쬐고 숨막히게 하기 때문에 그들이 날 떠난 건 아닐까라고 하는 생각을 은연중에 부정해왔을 것 같아요. 아니야, 그럴 리가 없어. 나는 문제가 없어. 내가 왜 바뀌어야 돼? 내가 왜? 그리고 그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나는 솔로에 최종적으로 이제 소개팅도 해볼 만큼 다 해봤고 어디 가서 이제 더 이상 내가 테스트를 할 수가 없어. 그래서 최후의 선택의 장으로, 최후의 전쟁의 장으로 나는 솔로를 출연한 게 아닐까? 현재까지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주 마음 깊은 곳에서는 여전히 나는 옳아 라는 생각을 하고 있지 않을까요? 그리고 그것이 영식에 대한 답답함과 공격으로 표출이 되는 거고, 역으로 그렇기 때문에 내가 옳다는 것을 증명하고 남자를 내 뜻으로 들들들 볶아갖고 바꾸려고 하면 할수록 내가 틀렸다는 게 자꾸 드러나니까 미치고 팔짝 들이겠죠? 또 떠나네? 또 나를 안 고르고 다른 사람 가네. 도대체 왜 그러는 거야, 도대체? 왜 자꾸 이런 일이 반복되는 거야? 저 남자가 또 문제인 건가? 라고 하기에는 너무 반복되는 일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영자는 자신의 삶의 방식이, 그리고 다른 사람을 대하는 방식이 은연중에 잘못될 수 있다는 걸 느꼈지만 동시에 그것을 부정하고 입증하기 위해서 여기에 나왔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는 영숙과 조금 차이가 있죠. 영숙은 불가능한 환상을 가능하다고 착각을 하기 때문에 나는 솔로에 나왔다면, 그리고 영숙과 같은 수많은 케이스들이 그렇게 비슷하게 흘러가고 있다면, 영자는 내가 옳다는 것을 증명하고 여전히 나는 남자들이 날 좋아하고 남자들과 나는 연애도 하고 결혼도 할 수 있어. 내가 바뀌어야 될 이유는 전혀 없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서 나왔다고 보는 지점이기도 하죠. 이는 또 순자랑 차이가 있습니다. 영자는 이기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승리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가 그냥 옳고 이 방법을 내가 굳이 바꾸지 않더라도 이런 나를 받아줄 사람을 찾는다면 순자는 끝까지 이겨야 되는 거죠. 이겨먹어야 되는 거예요. 승자가 돼야 돼. 거대한 그 봉우리 속에 나만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환장하는 거예요. 중결승까지 왔어. 나랑 영수만 이렇게 두 사람이 있어. 둘 중 한 명만 올라가야 돼. 그때 순자는 늘 미안해 영수, 내가 올라가야겠어 라고 했던 거죠. 그리고 그 방법을 영수가 자신이 좋아하는 방법으로 자신이 승리하려고 했던 게 아닐까. 그것이 제가 순자가 정말로 영수를 좋아하기 위해서는 영수가 날 좋아하지 않아도 괜찮다는 것을 받아들이는 그 역설적인 지점에서 사랑이 가능하다고 보는 지점이기도 합니다. 자, 그 다음 옥순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볼까요? 자, 여러분, 옥순은 이 방송에 왜 나왔을까요? 저는 옥순이 인터뷰에서 했던 말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또 다른 부분에서 본인이 옳다는 것을 입증하려고 이 방송이 나온 게 아닐까라고 보고 있는데요. 그녀는 집요하게 자신의 가족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죠. 그리고 단순히 가족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 아닌 내 가족이 굉장히 화목하고 문제가 없다는 것을 집요하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왜 그걸 강조를 해요? 역설적으로 옥순이 말하고 있는 그 화목한 가정은 미묘하게 수많은 이제 제가 함부로 얘기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가족의 멤버가 많을수록 은연중에 몇몇 자녀들은 소외되는 경우가 의도치 않게 나와요. 그것은 이제 정신분석적으로 봤을 때 어쩔 수 없는 거긴 해요. 여러분도 만약에 자녀가 6명이면 그 6명 모두에게 골고루 관심을 쏟을 수가 있겠습니까? 자연히 맏딸은 엄마를 돕는 역할이 되고, 둘째나 셋째 정도가 관심을 받게 되고, 아니면 막내, 그리고 그 사이에 애매한 자녀들은 어느 순간 부모가 키우기만도 버겁기 때문에 소외된단 말이죠. 어쩌면 옥순이 집요하게 찾고 있는 거는 나는 화목한 가정에서 자랐고 나는 문제가 없어 라는 거를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얘기하고, 그 서사를 나는 솔로에 나가서도 완성하기 위해서 여기 나온 게 아닐까요? 그런 모습 치고는 그녀가 4화 때 영철을 갈구면서 했던 말인 뭘 그렇게 중얼거려? 혼자말 계속해요? 장난해? 라고 하면서 자신보다 순자와의 대화 시간이 더 길었다는 것에 분노하는 모습 등 미묘하게 옥순 또한 자극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참지 못하고 욱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렇게 저는 그녀가 이 나는 솔로에 나온 이유는 짝을 찾기 위해 나왔다기보다 내가 이렇게 문제없는 사람이라는 거를 집요하게 증명하기 위해서 나온 건 아닐까요? 나는 괜찮아. 나는 문제가 없어. 나는 화목하고 나는 멀쩡해. 그리고 동시에 그녀는 단순히 멀쩡하다는 걸 주장하는 것이 아닌 나는 화목한 가정에서 자랐고 다른 가정들에 비해서 우리 집은 문제가 없고
그런 우리 집 밑에서 자란 나도 문제가 없어라는 거를 미묘하게 이거를 연결지어요. 화목한 가정과 나, 그리고 플러스 화목하지 않은 가정에서 자란 사람들과 자기를 은연중에 비교하고 여기가 더 우월하다라는 거를 자신도 모르게 입증하려고 하고 드러내려고 해요. 근데 그렇게 되면 될수록 저는 감히 말할 건데 옥수는 이쪽이지 않을까요? 옥수의 부모님이 뭐 그렇게 잠됐다 그런 것이 아니라 거듭해서 말씀드리지만 화목한 듯한 보이는 가정과 실제로 화목한 느낌은 많이 다르다는 겁니다. 이건 대표적으로 나는 솔로 29기 광수아재가 라이브 방송 때도 그렇고 마지막 화 때 우리 영수에 대해서 슈퍼데이트 때 우리 영수는 뭐 그렇게 화목하게 보이지도 않는데 왜 자꾸 옥수는 저 영수를 고르는 거야? 라고 꼽을 주었다는 데서 알 수가 있죠. 광수와 광수 어머니는 화목하게 서로 대화를 하지만 그 화목함이 다른 사람한테까지 번집니까? 아니죠. 제가 옥순에 대해서 얘기할 때 29기 광수를 같이 얘기하는 이유도 비슷한 이유입니다. 화목해 보이는 것과 실제로 화목한 것, 행복해 보이는 것과 진짜 행복은 다른 거고 그녀는 그 미묘한 간극을 나는 솔로에 나와서 본인이 문제가 없다는 것을 보여줌으로써 그 두 개의 괴리를 메꾸려고 한 건 아닐까요? 정말 진심은 화목한 가정에서도 나는 화목하지 않을 수 있고 답답해할 수도 있고 미묘하게 막내라든가 첫째에게 언니한테 소외당할 수도 있고 그렇게 행복하지 않을 수 있다고 하는 그리고 그래도 괜찮다고 하는 그것을 은연중에 부정하고 아니야 내가 이런 집에서 자랐기 때문에 나는 멀쩡해 나는 문제가 없어 다른 저 집안들 어머니가 없거나 아니면 아버지가 없거나 편부모 뭐 그런 상황 아니면 뭐 고하거나 아니면 있다 하더라도 맨날 때리고 부수고 뭐 그런 집보다 훨씬 더 내가 괜찮아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나는 멀쩡해 문제가 없어 왜 나한테 그러는 거야? 라는 거를 말하기 위해서 이 방송에 나온 거라니까 제가 의심하는 지점이기도 합니다. 그렇게 옥수는 잘 보면요 처음에 좋아했던 영식과의 관계도 그렇고 그 이후에 영철과의 관계에서도 그렇고 뭔가 귀엽다 하고 장난치려고 하고 놀기만 바쁘지 진지하게 이 둘에 대해서 정말로 내가 연애를 할까? 라는 느낌을 저는 받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건 사실 이후에 영수와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고 실제로 그 호박에서 대화를 할 때도 옥수는 그렇게 말합니다. 자 뭐라고 말하냐면요 옥수는요 이제 난 더 이상 차선은 없을 것 같다. 이제라고 말해요. 여러분 무슨 말이겠습니까? 영식 다음에 영철 다음에 영수예요. 3순위가 영수입니다. 그리고 나서 옥수는 그렇게 말합니다. 영수님한테 최선을 다하다가 나가지 않을까요? 무슨 말이냐면 난 영수랑 잘 될 가능성이 그렇게 높지 않다고 이미 옥수는 판단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순자 혼자서 지금 발이 동동 떠가지고 마치 영수의 1순위가 옥순인 것처럼 이리저리 날뛰고 있는데 저는 옥순이 여전히 마찬가지로 자신과 영수가 잘 되고 있지 않다는 걸 느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얘기하죠 영수가 이성적으로 끌리는 건 영자다. 옥수는 재밌고 즐겁다. 자 끝났죠. 같이 있으면 편하다. 재밌고 즐겁다. 저는 이거 거의 같은 말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이거는 저는 힘들다고 보이고 무엇보다 옥순도 그렇게 영식 거치고 영철 거치고 자신에게 온 옥순에 대해서 깊게 생각을 하지 않을 것 같아요. 순자가 지금 중간에 상철과 대화 한번 했다는 것만으로도 이렇게 지금 너 지금 왜 나한테 직진한다 해놓고는 왜 상철한테 대화했어? 라고 계속해서 갈구무시를 하고 있는 우리 영수인데 이렇게 여러 사람한테 왔다 갔다 하는 옥수는 글쎄 영수가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거기에 대해서는 저는 좀 회의적인 편이기도 합니다. 그렇게 저는 옥순의 궁극적인 욕망은 남자들과 잘 되는 것이 아닌 자신을 입증하기 위해서 앞에 있는 여성들과는 다른 방식으로 내가 옳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서 정확하게는 내가 살아온 환경이라든가 내가 살아온 삶의 궤적이 아무런 문제가 없고 남들처럼 흉터나지 않았으며 깨끗하고 멀쩡하며 중산층의 그 삶 혹은 중산층이 아니더라도 어떤 특정한 그 궤적을 문제없이 내가 밟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 방송에 나온 거라니까 의심하는 지점이기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현숙은 어떤 이유로 이 방송에 나왔을까요? 현숙은 본인이 옳다, 뭐 내가 잘났다 그런 것들을 하기 위함이라기보다 결혼을 자기 자신의 삶의 완성의 혹은 일부로 받아들였을 것 같아요. 내가 누군가를 사랑해서 좋아해서 나를 내려놓고 그 사람과 함께 해서 결혼하고 애 낳고 이렇게 사는 것이 아닌 나는 내 인생에서 일정 수준의 결혼을 하고 연애를 하고 그것 자체가 하나의 틀인 거예요. 근데 현숙은 그걸 구별 못해요. 내가 이 사람을 좋아해서 내가 이때 이 시점까지 빨리 결혼해야 되고 빨리 이 시점까지 내가 5년간 이제 육아를 해야 되고 그렇게만 생각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잘 보면 남자는 그녀의 삶에 심지어는 그녀 자신조차도 끌려다니고 있는 궁극적으로 진정한 현숙의 모습인 그 계획에 틀에 자기 자신조차도 도구로 밀어넣는 꼴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리고 그거를 완성하기 위해서 나는 솔로에 나왔고 광범위하게 그 짝을 찾기 위해서 이 방송에 나온 건 아닐까요? 그렇게 상처는 이제 본능적으로 감지한 겁니다. 이거 뭔가 이상한데? 이거 자칫하면 현숙이랑 결혼하면 인생이 완전히 틀에 컨베이너 벨트처럼 틀에 딱 사로잡혀가지고 그렇게 들들들들 하다가 그렇게 죽는 거 아니야? 야, 이게 인생이 맞나? 이렇게 사는 게 맞아? 라고 상처는 본능적으로 생각을 했고 이제 빤스를 이제 거꾸로 입고 도망쳤죠. 이제 빤스를 친 거고 아직 현숙은 그 단계를 구분하지 못하고 자기도 모르게 그거를 계속해서 반복하면서 이렇게 사는 게 정답인데 이렇게 사는 게 맞는데 이렇게 안 살면 미쳐버릴 것 같은데 왜 이렇게 살면 안 돼? 이거 맞잖아. 이게 정답이야. 나는 솔로에 나와서도 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어.
찾아서 빨리 내가 내 인생에 결정했던 바로 그거를 그 순서대로 빨리 가야 돼. 몇 살까지는 이걸 해야 되고 저거까지는 저걸 해야 되고 이럴 때는 이렇게 해야 돼. 그리고 남자도 마찬가지로 이런 사람 찾아야 되고 저런 사람 찾아야 되고 이런 조건을 만족해야 돼. 나도 이런 조건이 있고 저런 조건이 있고 저런 조건이 있고 서로 두 사람 조건이 맞으면 결혼할 수 있고 행복하게 살 수 있어 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건 아닐까요? 근데 그 행복이라는 게 정말로 행복인지 내가 그 계획을 완벽하게 했을 때 오고 있는 그 쾌감인지는 좀 구별해봐야 될 것 같아요. 어쩌면 현숙은 자신의 인생을 자신이 컨트롤하고 통제하고 완벽하게 할 수 있다는 그 쾌감과 인생을 살아가는 것, 언젠가는 우리의 인생은 유한하며 어떤 일이 터질지도 모른다고 하는 그 불확실성 앞에 그 계획은 정말 순식간에 무너질 수 있다고 하는 인생의 냉엄한 진리를 회피하기 위해서, 도망치기 위해서 이렇게 계획에 몰두하고 이제는 나는 솔로까지 끌어당겨서 본인을 그 퍼즐을 완성시키려고 하는 건 아닐까 의심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그렇게 해서 제가 생각하고 있는 이 출연진들이 진실로 무의식적으로 여기에 출연하면서 그들이 무엇을 욕망하는지 그리고 무엇이 그들이 주장하고 싶고 실제로는 A라고 얘기하지만 B일지도 모른다고 하는 그 의심의 지점들을 하나씩 짚어보았습니다. 자, 어떻습니까 여러분? 12명 모두 각자 모두 다른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근데 공통적인 패턴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뭐다? 모두가 짝을 찾으러 나왔다 하지만요. 현재까지는요. 정수님이 가장 이제 이 패턴에서 멀어지지만 나머지 케이스들은 전부 다 나를 내려놓을 생각이 없다는 공통점이 있어요. 내려놔야 됩니다. 뭐 불구처럼 뭐 수련해가지고 무한의 경지로 가야 됩니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에요. 어느 순간 미묘하게 본인들이 부딪히는 지점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걸 다 알고 있어. 이렇게 행동하면 또다시 남자가 아니면 여자가 빤스만 입고 도망간다는 걸 알고 있으면서도 집요하게 그들은 내려놓지 못하고 있고 이 프로그램에 출연해서 여전히 그것을 바꾸지 않은 상태로 나를 짝을 찾을 수 있을 거야 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불가능한 그 퍼즐을 완성시키려고 이 프로에 나온 건 아닐까요? 그리고 그것이 나는 솔로에 있던 그 케이스들 혹은 환승연애라든가 남의 연애라든가 솔로지옥이라든가 그런 다른 프로그램에서 성공적으로 연애나 결합에 성공했던 분들과의 차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분들은 더 이상 내가 옳다는 것을 입증할 건덕지가 없어요. 그렇게 상대방에게 집중할 수가 있고 그렇기에 짝이 될 수 있었던 거 아닐까요? 특히 28기 상철님도 워낙 에고가 적잖아요. 순자가 6화 때 대선 드립을 딱 치면서 뭐 그러려고 나왔어 라고 갈고도 이제 최대한 참다가 나중에 가서 이제 한마디 할 정도로 우리 상철도 그렇게 애고가 강하진 않습니다. 아니면 자기의 모든 것들을 내려놓을 정도로 놓아서라도 이 남자가 무슨 사람이라도 난 중요한 게 아니야. 나는 이 사람과 끝까지 가겠어라고 우리 산만쟁이 22기 옥순처럼 집요하게 물고 늘어지거나요. 아니면 굳이 나를 바꿀 필요는 없지만 똑같이 자신의 삶과 같은 궤적을 가고 있는 굳이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바꾸지 않더라도 무난하게 흘러갈 수 있는 말 그대로 동반자적인 관계이거나 혹은 합성맞선이라고 하는 다른 프로그램에서 우리 철부지 진주랑 민철이가 잘 된 것도 마찬가지였죠. 그렇게 이들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더 이상은 생각하지 않아요. 그냥 상대방과 내가 맞는지 내가 상대방을 좋아하는지만 따진다고요. 이런 앞에 있는 케이스들과는 다르게 현재 30기에서 보여주고 있는 케이스들은 집요하게 본인에 대해서 탐닉을 하고 있는 건 아닐까? 제가 그렇게 의심하는 지점이기도 합니다. 그 탐닉의 내용물은 달라요. 현수처럼 계획에 대해서 인생은 틀에 맞춰줘야 한다고 볼 수도 있고 상철처럼 여자를 꼬시고 약간은 조금 재밌게 대화하고 슬쩍 소개팅하고 치고 들어가는 그거를 이제 재미라고 추정하고 있는 것을 탐닉할 수도 있고 사람마다 케이스는 다 다르지만 여전히 그들은 어떻게 보면 정신적인 대출을 끊지 않고 있는 건 아닐까요? 그것이 이번 30기 더 나아가서 모든 연애 프로그램과 더 확장하여서 우리의 보편적인 인간관계에서 성공적인 어떤 연애사와 성공적이지 못한 연애사의 차이점이라고 현재까지 저는 보고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연애 프로그램은 사실 연애 프로그램이 아니라 자기 확신을 검증하는 인간 실험에 더 가깝지 않을까요? 그리고 이 패에서는 나는 솔로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연애, 인간관계, 삶에서도 계속해서 반복이 됩니다. 어쩌면 우리는 사랑을 찾는 것이 아니라 내가 틀리지 않았다는 증거를 찾고 있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너를 사랑하기보다 나를 사랑하기 위하여 집요하게 고집을 내려놓지 못하고 있는 걸 수도 있죠. 이상입니다. 자, 끝까지 봐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긴 시간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래도 여기까지 오셨다면 좋아요, 구독, 하이프 가볍게 한 번씩만 부탁드리고요. 또 여러분의 생각은 저와 다를 수 있습니다. 또 편안하게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다음 시간은 아마 이제 6화를 또 총정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총정리를 생략할 수도 있고 7화 때 같이 할 수도 있을 것 같으니까요. 그 부분 양해 말씀 부탁드리고요. 이상 연애 프로그램과 인간 그리고 세계를 구조적으로 해석하는 채널 정신분석 매니아와 여러분 함께하였습니다.